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다소 내려오는 흐름들이 양시장 모두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GDP와 이 국내 민간 고용 같은 지표들이 모두 둔화됐다라는 소식 속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과연 8월 마무리 전략과 함께 9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혼조 흐름으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박스권 장세 지수, 테마주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미증시도 상승 소폭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좀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될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테마성을 좀 띠는 종목들은 그래도 한두 종목씩은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 좀 계속 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좀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아침에 대응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와중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도 드리고 또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좀 드리는데, 일단 이런 테마주들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은 테마주라 하더라도 충분히 좀 대응도 쉽고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0시 반에 중국의 PMI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49.3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 49.7이 나왔는데, 제조 PMI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나왔을 때는 경기 침체를 일단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치면 이제 공장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 또 미국도 고용 지수가 계속 안 좋게 나옴으로써 금리를 계속 이제 낮춰야 되는 압박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수는 거기에 따른 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하방에 대한 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차트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계속 박스권 장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정고점 자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950선 자리가 정고점 구간인데, 저항선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 날 장은 좀 상승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 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9월달 되면은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나면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긴 휴일 앞두고 또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긴 연휴가 껴버리면은 또 시장이 거래 대금이 줄면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초까지는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중순 이제 FOMC 회의 부근 돼서는 점점 또 하방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수가 조금씩 반등시마다 현금화 전략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테마주들은 좀 계속 상승이 좀 나와 주는데, 그렇게 좀 미리 선점했었던 테마주들 상승 나왔을 때 채시를 하시면서 계속 현금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매매했던 금액 그대로 하시되
돈을 좀 수익을 내셨다고 돈을 좀 늘리시는 게 아니고 항상 베팅했던 그 금액대로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21선 자리 어제 올라왔는데 종가 부근으로 조정받으면서 좀 밀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1선 자리 또 지지를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 좀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21선 자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는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다음 주 돼서도 하방에 대한 지지만 좀 잘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2,600선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오는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계속 전략은 유지를 합니다. 계속 상승시마다 현금을 좀 챙겨주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에 들어왔던 물량들도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만 베팅하는 전략 이걸 좀 유지할 예정인데 아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확 주면서 시장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 좀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매매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이제 남은 한 2, 3주 정도를 좀 매매를 집중적으로 해보시고 그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강세 테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강세 테마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요. 실적이 동반된 테마인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부터 하방 지지를 잘 받쳐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음극재 관련된 섹터를 한번 유망 있게 보자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오늘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시그널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핵심이 되는 음극재의 핵심이 되는 흑연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이죠 추천드렸었던 KBG 역시 좀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상보라든지 이수화,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이제 상보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브리핑 영상을 제가 노란톡에도 올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말씀 좀 드렸었던 게 일단은 그렇게 지금 당장의 매출이 급증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좀 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전일 이제 오후장에 올라오면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어제 이제 오후장에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시간으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가 갭이 높게 뜨는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가 갭으로 높게 뜨는 건 조심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렸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정고점 자리를 봐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고점 자리를 못 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고점 자리를 못 넘었을 때 저항 먹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살짝 돌파하더라도 다시 한번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미 좀 보유하셨던 분들 영역에서는 이런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기를 이제 돌파했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못 넘고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현금화 전략은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시나 아침에 시초가에 강하게 올라오는 거 좀 보고 들어가셨다. 아니면은 요 저항 자리를 뚫고 들어가겠다. 돌파 매매죠.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못 가고 넘어가는 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저항 맞고 빠지는 건 아니지만 못 넣고 밀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은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하는 영역이지 따라가는 영역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지수 자체가 좋을 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그렇게 엄청 좋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테마주가 좀 빠르게 소만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적인 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음극재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매출이 막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많이 올랐을
나왔으니까 응급제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수준의 내용이지 지금 당장 응급제를 사야 된다 이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보 오늘 지지선 자리만 좀 잡아드리면은 최소 지금 2,200원짜리 지금 지지가 나왔는데 짧게는 2,200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 2,100원 정도까지 지지는 좀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2,200원짜리를 못 넘고 밀린다 그러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후장에 끌어올려서 시가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올라온다. 시가 부분까지 끌어올려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 정도까지 보시되 역시나 이렇게 직전에 저항대 자리 좀 조심을 해주셔서 지금은 모든 테마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윗꼬리 직전에 달았던 이런 저항대 자리 오면은 항상 차익실현에 대한 대비해 주시는 게 좋고 항상 상승했었을 때 일부라도 수익 실현해 주시는 전략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양극재 다음 순환매로서 음극재 관련된 섹터들 짚어봤었고 오늘 상보가 17%가량 상승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이번 주 화요일 엊그제 공략주였던 KBG도 오늘 1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생소한 테마가 또 떠오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그널로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불법 같이 이제 마약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합법화되는 시점이 이제 미국에서는 오고 있어요.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합법화됐었을 때, 대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었고 작년 시장에 몇 번 시세가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테마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슈 정도로만 좀 보는데 요것도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직전 저항대 자리가 한 1,750원 이 정도 구간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아침에 갭으로 뚫지 않고 양봉으로 뚫었을 때는 일단은 이 자리를 뚫어주는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를 갭으로 뚫었다 그러면은 일단 시세가 강한 거거든요. 저항대를 갭으로 뚫었다는 거는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시가 갭으로 이렇게 저항대 뚫어주면은 잡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시가 자리를 지지해 주면은 당연히 매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 만약에 시가 자리를 지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매매 관점으로 안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화나 관련 쪽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테마는 아니라서 딱히 아침에 좀 공략을 하거나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근데 예상보다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고 거래 대금도 500억 정도면은 꽤 많이 이 종목에 대비해서는 꽤 많은 거래 대금이 지금 터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차트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이제 작년 부분에 해서도 시세가 거래 대금 많이 터진 구간에서도 한 50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거래 대금 많이 터졌는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은 저항대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최소한 한 1,900원, 1,800원 이런 자리만 지지해 준다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재상승은 또 가능은 한데 이게 좀 지속성을 가지고 볼 만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대마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만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단순한 이슈로만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되는 게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실 수는 있되 일단 요거에 대한 기사를 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화가 되려면은 상원과 하원 이런 쪽에 법원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좀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단순한 이슈 정도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성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 두 종목이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쪽인데 이등주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오성첨단 소재 정도까지만 일단 체크해 두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혹시나 나중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합법화에 대한 또 의견이 나온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지금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미국 대마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합법화가 될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테마들이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그널로 알아볼까요? 네, 지금 제가 하반기에 뭐 좀 계속 봐야 될 업종으로 의료 AI를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요. 11시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이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많이 못 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8시 방송에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이번에 수익률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특별 방송을 했었거든요. 1시간 정도 편성했었을 때, 그때도 하반기 공략주를 AI로 좀 말씀 좀 드렸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의료 AI를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하루 이틀 정도 상승만 나왔다고 해서 이거 고점이네, 못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공략을 하는 자리를 말씀 좀 드렸잖아요. 거래 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줄어들었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당장 잡아 이렇게 말씀 좀 드리지 않지만 일단 분명히 또 조정은 올 거예요. 조정은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파라사이 바이오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나 싶었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2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내려와 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지금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으로 파라사이 바이오가 관련주로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뭐 계속 봐야 되는 또 종목으로 또 드리기도 한 종목이라서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번 수익률 대회에서도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신고가 또 달려주면서 계속 고점 자리 뚫어주고 있죠. 그래서 의료 AI는 뭐 파라사이 바이오가 대장이냐, 뷰노가 대장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지금 3등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JAK인데 JAK도 마찬가지로 저점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뭐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꾸준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서 관련주 쪽을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략할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AI 쪽에서도 뭐 진단 쪽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분야들이 또 있고, 또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거든요. 뭐 뇌중량 쪽이라든지 아니면 폐암 쪽이라든지 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아마케라든지 뭐 이런 의료 관련해서 이제 컨퍼런스가 많이 열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하나둘씩 나와줄 거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체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올라갔다고 겁내시지 말고 뭐 공략할 자리에서 매수해봐도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런 걸 체크해서 매일 아침에도 말씀드리지만 장중에도 말씀 좀 드리니까 오셔서 많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AI 관련된 섹터 안에서도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6월부터 뷰노는 지켜봤던 종목이었거든요. 큰 수익 봤던 종목인데 오늘 또 한 번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 안에서도 진단명이라든지 컨퍼런스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I 관련된 종목 리뷰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8월 22일에 공략했던 종목이 딥노이드였습니다. 큰 시세를 당일에 또 보였었고 당일에만 20% 넘는 수익을 보였는데 어제 또 한 번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요. VT는 또 이제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도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공략주였죠. 이번 주 화요일인데 KBG 저희가 공략을 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17%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극재 관련된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어제 공략주가 또 보로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종목들 리뷰로 다뤄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제도 이제 급등해서 거래 대금이 좀 터졌는데 뭐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줄죠. 뭐 그렇게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아닌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서 제외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루 정도는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 좀 드리는데, 의료 AI 쪽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21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 좀 드린 게 뭐냐면은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21선 자리 눌림목 자리를 괜찮다. 거래 대금 줄었을 때 21선 자리 눌리면은 괜찮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승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좀 테마가 괜찮고, 회사, 상태가 좀 괜찮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봐도 돼요.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손절이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더 높고,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제가 이제,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일단은, 딥노이드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의료 AI 쪽도 여러 종목을 좀 추천 좀 드렸었고, 또 종목 포트도 또 좀 바꿔야 돼,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해서, 일단은 딥노이드는 오늘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거래 대금이 더 줄었다. 그런데 크게 조정을 받지 않거나, 약간의 조정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뉴스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점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지 그런 거를 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VT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중국 관련 기업, 중국의 관광객 좀 방안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이제 아직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언젠가 한번 좀 터지지 않을까. 지금 계속 중고가 자리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KBG 같은 경우는 응급실 관련해서는, 일단 한번 좀, 재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정도 슈팅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또, 첫 번째 종목, 이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정고점 자리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역시나, 14,000원 자리, 여기 직전 자리에서 좀 3번 정도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이렇게 되는 자리는 일단, 못 넘으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KB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음봉으로 좀 전환됐고, 일단 여러 번 좀 언급을, 수익 챙길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일단 이 종목 더 보유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자리 지지,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는, 이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이 자리 구간까지는 지지선으로 보시되,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전략을 지금 시장에서는 한 종목의 비중 많이 넣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은 썩 좋지 못하고, 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분산해서 담으신 다음에, 수익 났을 때는 일부 챙겨놓고 추세를 더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이런 일부 지지선 자리들이 지금 내려오거나 깨졌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챙겨놓고 정리하는 거랑 수익을 안 챙겨놓고 정리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지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이기는 매매를 하려면은 수익 났을 때 일부 챙겨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마음 편히 끌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에 추천주 보로노이 역시나 또 의료 AI입니다. 제가, 노리는 테마나 업종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역시나 또 21선 자리 눌림목 자리 받고 올라왔죠. 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은 이 정고점 자리를 못 넘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시가 자리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부 정도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 정고점 자리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거래 대금도 크진 않지만, 아직은 양호한 흐름 정도로 좀 볼 수 있어서, 9만원 이상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자리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21선 자리 깨지 않는다면은 정고점 자리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YG엔터인데,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자리 뚫어주기 전에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엔터그룹은 일단 9월 달쯤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YG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재계약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오피셜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좀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달에 데뷔하는 베이비 몬스터 기대감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일단 하반기는 엔터 쪽이 매출이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종목 없으면 엔터 쪽을 좀 보시되 YG엔터랑 SM도 좀 흐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슈가 좀 있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쪽은 YG엔터라서 YG엔터 좀 볼 텐데 뭐 오늘 이 종목이 제가 또 5장 보고서 또 매수할 자리를 좀 드리긴 할 텐데 뭐 어제도 이제 TCC 스틸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뭐 TCC 스틸이 나쁘진 않았는데 보로노이가 훨씬 더 좋아서 보로노이로 좀 갈아타서 바꿔드렸거든요. YG엔터를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 종목이 꼭 아니더라도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으면은 따로 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로 수익 실현 챙겨가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는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반기 기대감 속에 엔터주들 흐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그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반기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시그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종목은요, 바로 미래산업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무상증자 이슈 관련해서 짚어봤던 종목이고요. 오늘 20%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 26% 넘는 하락까지도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다뤄봤던 이슈가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무상증자 이슈 이후로 3거래일가량 상한가 나올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직전 가격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가격 보시는 것처럼 무상증자가 반영된 가격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따가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 예측대로 정확히 흘러갔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자, 미래산업이랑 오늘 그 오픈 채팅방에서 또 조금 이따가 한 종목도 말씀드릴 건데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산업 제가 오늘 빠진다 그랬어요. 오늘요,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 날. 뭘로요? 권리 공매도 때문에 빠질 거라 말씀드렸고 언제까지, 얼마까지? 그러니까 8월 16일 권리락 이전 날 가격 4,796원 마감했거든요. 이 근처로 제가 빠진다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냐면 권리 공매도 신청하셔가지고 오늘 얼마? 8월 16일 종가 4,796원 위로 해가지고 파시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물량 전체 다 파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1대6 무상증자였잖아요. 한 주는 언제 팔았나요? 제가 또 사인까지 드렸잖아요. 요날 21일 날도 오전에 말씀드렸고 22일 날도 오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파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주치 물량으로만 수익이 나는 거고 1대6에서 한 주치 물량, 1대6 맞나요? 1대5였나요? 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주치 물량으로만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2배 수익을 내는 거고 나머지 6주치의 물량으로는 그건 어떻게 해요?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무상증자 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주치 물량의 수익률이 2배가 났잖아요. 2배 이상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금치기 했어요. 그러면은 1대6에서 싹 합쳐가지고 계좌를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5%에서 20% 수익이 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나요? 제가 무료 방송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무상증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주말이라도 시간 돼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네.
하나 띄워주세요. 밑에다가 들어오시고 무상증자를 제가 이거 한 3개월 전부터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해드리는데도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한데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정말 있잖아요. 떠먹여 드릴 테니까 좀 들어와 계세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상세하게.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 좀 짧으니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바로 이어서 3기 네, EV 같은 경우가 오늘 권리락이 발생했어요. 이건 이미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저한테 누가 질문을 지난주부터 이번 초였나요? 주셔가지고 지난주였네요. 네,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까지 사시면은 무상증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EV 같은 경우가 1대3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극대화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판단을 잘 하시라고. 근데 오늘 우선은 상한가를 갔어요. 1대3입니다. 자, 근데 아침부터 이제 이 노란톡방에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제 돈 다 어디 갔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권리락 발생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3기 EV를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400만 원치를 샀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1대3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00만 원치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100만 원치 밖에 통장에 없는 거예요. 네.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치 주식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가지고요. 3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돈 270만 원은 어디 간 거야? 없어진 건가요?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시가총액이요. 4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자, 권리락 보시면 마이너스 74.99%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3기 EV는 1대3 무상증자입니다. 주식을 어제까지 매수하셨으면은, 그쵸? 하셨으면은 3주를 더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3주를 언제 주냐면 신주 발생할 때 그때 나눠줍니다. 나중에 준다고요. 시총도 4분의 1로 쪼그라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100만 원치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또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상한가를 가다가 가지 못하는 경우 3기 EV 같은 경우 1대3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상한가를 1번 반에서 2번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잘 간다면 2번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만약에 상한가 흐름을 간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깨진다 하면은 빠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렵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공시를 제가 보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무상증자 결정 공시에서 보시면요.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었기 때문에 권리락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신주 이게 왜 안 내려갈까요? 네.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22일입니다. 공시사항이 나와 있죠.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22일이에요. 딱 보이시죠? 자, 가까이서 보세요. 9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 9월 22일 무슨 요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력을 열어서 9월 22일을 보니까 볼게요. 8월 달 달력이네요. 네, 9월 달 달력 보니까 22일이 금요일이네요. 자, 금요일이니까요. 이거래일 전 9월 20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부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선 상승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요. 내일 상한가를 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다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상한가 흐름을, 상승 랠리의 흐름이 딱 끝나버릴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싹 다 파셔야 됩니다. 파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달력 보니까 9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2일이라고요. 이틀 전에 권리 공매도 신청하셔야 된다고요. 어디다가요? 증권사, MTS, 핸드폰으로 누구나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증권사에
신청하시고 물어보세요. 자, 하셔가지고 9월 20일 날 뭐합니까? 권리 공매도로 던지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 주는 수익이 아마 내일이나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다 파셨을 거예요. 내일도 받을 건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팝니까? 9월 20일 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었던 가격이 4,624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나머지 세 주치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량은 손해를 안 보고 파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치 물량에 대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거고요. 나머지 세 주치 물량에 대해서는 3배수 물량, 1대3이니까 주는 주식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무상증자 투자입니다. 오케이? 어려웠나요? 지금 이것도 어려우면 때려 치세요. 안 돼.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데 나 오늘 좀 아침에 솔직히 좀 쇼크 먹었어요. 뭐냐면 그 질문 주신 분께 정말 죄송한데 내 주식이 없어졌어요. 손해봤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고서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무상증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공시를 읽는 법인데요. 제가 정말 전환사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상증자부터 해서 각종 공시들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 많이 알아요. 이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 재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얘기의 핵심만 해가지고 도움을 드렸던 거고 뭐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냥 제가 답안지를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제가 드린 답안지대로 움직였어요. 틀린 거 하나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방송을 안 보고 있다? 예. 이게 오늘 빠지는 거는 미래산업은 당연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별로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질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내일이랑 모레,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이 모레 신주를 주거든요. 날짜상으로. 오늘은 미래산업이 권리공매도 날이라서 빠졌던 건데 모레 물량이 또 나오면서 이거를 권리공매도 안 하신 분들께서 파실 수도 있어요. 모레, 월요일 날. 파실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이겠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는 될 거예요. 5,000원대 부근에서. 일단 이건 참고하시면 될 거고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무상증자 한번 마스터하고 싶다. 무상증자 공시만 나오면 돈 번다는데 나는 왜 못 벌까? 응? 무상증자 나오면 주가가 올라치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이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고 가시고 제가 이제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무방을 하던 아니면은 제가 영상을 짧게라도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다음부터는 무상증자 할 때마다 돈 버실 수 있는. 그리고 무상증자가 1년에 좀 길게 죄송스러운데요. 1년에 꽤 많이 해요, 상장사들이. 그렇죠? 많이 한다고요. 근데 1대 제가 4 이상, 3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4 이상 넘어가면 돈 번다 말씀드렸어요. 3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이제 3, 4, 5, 6 이렇게 하는 회사들 꽤 많아요, 1년에. 그것만 보셔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년에요. 이런 종목만 따라가도요.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하잖아요. 1년 수익률 30에서 50% 나와요. 된 거 아니에요? 대박 아닌가요? 적은가요? 괜찮지 않나요? 안정적으로 제가 드린 방법으로만 따라한다면? 그렇죠? 나름의 뭐 주식하는데 재밌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상증자만 따라해도 1년에 30에서 50% 벌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강의를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하나짜리 강의지만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강의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들으시려면 그거 도움 드릴 테니까 강의한다고 결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오늘 진짜 솔직히 아침에 충격 먹었어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상처받았어, 솔직히. 그래서 다시 도움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주식 강의 해드릴게요. 안 되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 달에 무상증자 관련해서 돈 버는 방법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좀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루 이틀 주식을 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또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상증자 이번 기회에 마스터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숫자 4글자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도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무상증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상증자를 비롯한 주식에 대한 공부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대형주와 실적주로 수익 보는 방법도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주와 실적주, 그중에서도 주가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또 주가 바닥 턴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엊그제 공략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바닥권에서 당일에 3%, 어제도 3%,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이 대형주임에도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은요,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뭐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명신산업 같은 경우 움직임이 아직 크진 않아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정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도에도 성장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종목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려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은 그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국내 종목 중에서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6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서 이 바닥 포인트, 박스권 포인트, 박스권에서의 돌파 시점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야금야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주 야금야금 나와주고 있어요. 어제 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플러스 마감했고 오늘 다시 어제 빠졌던 부분을 메꿔주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요. 그간에 버려졌었던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 자체가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거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면요. 자, 올해 하반기 국내 주식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요. 실적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럼 실적 좋은 종목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대형주 중에서요. 자,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들을 봤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적을 내야 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트레이너들, 펀드 매니저들 실적을 올려야 돼요. 그게 12월 달 거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요. 11월까지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고서 나름 업적을 쌓아야 돼요.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요. 기관들이. 그죠? 9월, 10월, 11월.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반기에 실적주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모멘텀거리가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실적이 좋은 대형주 같은 경우 수급 쏠림이 모여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 약간 불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0월 달 시장 보시면요. 대형주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는 종목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나?
그리고 장 초반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대형주인데 그간 조용하다가 수급이 확 몰리면서 장 초반에 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오후 끝까지 계속 갈 거예요. 쫙 이런 종목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나 오른다고 많이? 네. 왜냐하면 기관들과 외인들, 특히나 기관들이요. 자금을 이제 쏟아 넣어야 돼요. 잭슨홀 끝났단 말이에요. 9월 달에 FOMC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금리 동결 분위기로 가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9월 달 되자마자요. 종목을 막 사기 시작해요. 막 삽니다. 자, 펀드 매니저들 보고서 낼 겁니다. 트레이더들 떼거지를 올려냅니다. 이런 종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대형 실적주들은 엄청난 수급이 몰릴 거예요.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돈이 몰린다고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대형주로 재미를 보실 수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고자 노력할 거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시장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몇몇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뭐냐면 실적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상치 자체가. 그런데 그중에서 특출난 종목은 있어요. 대형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도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로템 말씀드렸지만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잘 가다가 오늘 살짝 조정인데 역시나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차분하게 지금 다시 돌리고 있어요. 다시 담았죠? 예. 근데 오늘 고가로 아마 3% 넘어간 것 같아요. 3.9%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요게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9월 달에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9월 12일이었나요? 15일이었나요? 아이폰 공개가 있다고 합니다. 12일로 기억나는데 아이폰 공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G 쪽에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종목 상황은 딱히 문제될 건 없어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즐기시되 개인적으로 목표하시는 그 수익률 있죠? 그거를 좀 높여보세요. 9월 달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한 달 녹록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9월 달에는 더 강한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저희와 함께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어떤 전략들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공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종목을 못 골랐어요. 계속. 이게 저도 이제 기계는 아닌지라 종목을 뽑는데도 한계가 있고 대형주 중에서도 또 이제 차트에 좀 바닥을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는데 오늘 고민하다가 정말 늦게 해서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3월 달에도 한번 잘 먹고서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자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은요, 올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개선이 나오고 내년 실적이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IRA 법안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같이 잡히고 있는 종목이라 중국발 이슈도 있긴 하지만 크게 리스크 없이 주가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인들과 기관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서 보고서 같은 경우도 쏟아져 나오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길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렸었는데 그 조정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살짝 돌리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제가 우선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2만 원짜리 고점인데 거기까지보다는요. 저는 한 11만 원 정도 보고서 우선은 1차적인 대응을 해보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괜찮네라고 판단하시면은 포트에 일부 담아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자세한 가격적인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5성 첨단 소재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대마 합법화 기대감 속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3기 EV 알아봤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금정우 전문가님의 공략주 YG 엔터테인먼트 알아봤고요.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SKI 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공부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